충북 연결하는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첫 구간이 착공 7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올해는 청주에서 음성까지, 내년엔 충주까지 연결됩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오락가락 날씨에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팔 물건이 없어 답답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웃의 이야기와 마을의 현재를 글과 사진, 영상으로 기록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조직 쇄신을 예고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2년 뒤 지방선거 출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착공 7년 만에 첫 구간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청주에서 증평 시가지 너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 건데요. 내년이면 청주에서 충주가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충북을 하나로 잇게 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지나가는 지역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 상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고 증평 초입에 도착합니다. 그동안은 다시 증평 시가지로 들어서야 했지만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첫 구간이 개통되며 혼잡한 시가지를 피해 바로 도내 북부 지역으로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괴산을 통한 내륙과의 연결도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단축이 돼서 무지하게 좋죠. 어차피 이쪽 괴산 외곽으로 해서 저기 단양 쪽으로 넘어가라니까 시내로 안 들리고 이게 훨씬 이거 제일 잘 만들어놨네요. 개통 구간은 청주 북이면에서 증평 도안면까지 10.5km. 개통 전과 비교해 평균 10분 정도 이동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보면 이제 교통이 많이 막히는 구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신설도로가 개통이 되면 신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논스톱으로 10.5km를 그냥 갈 수가 있어서 특히 개통 구간 대부분이 지나는 증평군의 기대가 큽니다. 일부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역을 거쳐가지 않아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증평군은 이동 시간이 단축되며 산업단지 수요 등이 늘어나는 점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청주 증평 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통된 뒤 증평은 다른 도로와의 연결망까지 좋아지며 물류의 최적지로 부상했고 인구, 사업체 수, 지역 내 총생산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후에 그쳤습니다. 접근성은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지표가 많게는 50%에서 70%까지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도로의 접근성은 지역 경쟁력에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추가로 증평에서 음성 구간이 개통되고 내년이면 청주에서 충주까지의 고속화도로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충주에서 제천까지의 시설 개량도 2년 정도면 마무리돼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전체 그림이 그려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예측하는 경제적 편익 등은 1조 9천억 원 정도. 충북이 고속화도로로 연결될수록 지역 성장의 발판도 하나하나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오락가락 날씨에 과일과 채소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가격이 많이 올라 금수박을 걱정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매출이 크게 떨어져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배 면적 1000헥타르의 충북 최대 규모의 수박 생산단지입니다. 수박 이파리가 곧게 서지 못하고 누웠습니다. 긴 장마에 해를 보지 못한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후가 중요한 건데 날마다 흐리고 비 왔는데 20일 넘게 이게 수정 끝나고 계속 비 왔으니까 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이 때문에 수박 크기도 정상이 아닙니다. 보통 6kg 이상부터 출하가 가능한데 평년의 절반 크기도 되질 않습니다. 지난달 초 정식한 수박입니다. 일주일 정도 있으면 수확해야 하지만 출하할 수 있는 크기까지 자란 게 많지 않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데 폭염을 더 버티다간 속이 부패되는 피수박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우스 수박 주산지인 충남 논산 부여 일대가
폭우 피해를 입어 수박값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출하를 앞둔 농민은 작황이 너무 부진해 매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수박이라는 표현이 와닿지 않는 이유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 수박공선에서 130억에서 150억 정도를 했는데 매출을 했는데 올해는 100억이 될까 말까 할 정도니까요. 농민들한테는 좀 안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온성으로 여름이면 가격이 오르는 상추 역시 이번 여름 유독 긴 장마와 폭염을 버티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중호우로 물을 먹은 건 그대로 녹아버렸고 피해를 입지 않은 정상적인 것은 습기 때문에 크기를 키우지 못해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이 시기 비싸도 6만 원 하던 경매가가 한때 4kg에 13만 원까지 폭등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반토막 나는 등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1년 농사를 짓는 농민이 얻는 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가격을 떨어뜨리질 않아요.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은 계속 비싸니까는 계속 안 드세요. 근데 농민은 가격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정부가 과일과 채소 물가 안정에 나선 가운데 농업 현장에선 이상 기후와 작황 부진에 따른 농민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됐던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영동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지역은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은 지방세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의 집중호우로 옥천군에서는 하천 45건과 도로 13건, 사유시설 58건 등 103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충북대병원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부터 응급이나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수술과 시술, 외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의 50% 정도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술과 진료 일정을 미리 조율해 당장 큰 논란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 태도에 따라 휴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평의 한 작은 마을 주민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기록물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담아낸 이웃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4년째 마을 기록가로 활동 중인 71살 김기종 씨가 오래된 물건을 보여주겠다는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 낡은 물건은 풍구입니다.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인데 100년 가까이 내려온 겁니다. 아니, 귀한 거 이거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 아버지 때부터. 김 씨는 3년 전 군청에서 기록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는 공고를 보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흩어진 마을의 역사 자료를 모아 사진으로 찍고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담은 기록집을 시작으로 윗장뜰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2권의 책까지 총 3권의 기록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하루하루가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기록을 잘 기록해 놓으면 미래의 기록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증평기록관에는 김 씨와 같은 24명의 기록가들이 활동 중입니다. 자료를 모아 기록으로 써내려가는 역사가이자 마을의 현재를 취재하는 기자, 아름다운 글을 쓰는 문학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빙 활동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난 문학 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카이빙 활동을 하고 난 뒤부터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그게 내 몸에 배었습니다. 증평기록관은 지난 2019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 기록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면 연구사들이 도움을 줘 한 사람이 한 권씩 매년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만든 기록물 890건을 모아 지난해에는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당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보고서 형태로 출품한 작품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불리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의 역사가 남겨지고 그게 후대에 전승이 되고 그래서
그게 역사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남긴 기록은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관돼 지역민의 풀뿌리 역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충북의 출생아 수가 올해는 넉 달 연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충북 출생아 수는 597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명 줄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올해 누적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줄었습니다. 반면 전국 월별 출생아 수는 2달 연속 늘어나 충북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모선 국회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해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유일해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조직 쇄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여 정도의 기간이 지난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총선 패배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려는지 들어봤는데요. 2년 뒤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 선출에 대해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이 선택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완팀이 돼서 조직 전열도 정비하고 사실은 또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국정협조 동반자보다는 발목을 잡고 뭐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않을까. 지난 4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본 그는 생활 정치, 체감 정치, 책임 정치라는 세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변하기 위해 젊고 역동적인 수석 부위원장을 선임해 스스로 취약점을 공격하는 레드팀을 구성하고 여러 특별위원회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는지 또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역에 있어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걸 제시 못한 건지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레드팀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지난 총선 때 이제 상대 후보 측의 고발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고 뭐 다른 건으로 수사가 진행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으로 와가지고 20일도 안 내고 전력 공천 받고 한 15일 선거운동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기 책임자도 처음 해보는 분이고 그래서 약간의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를 나간다는 것보다는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이기려면은 진짜 변화와 혁신과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중요해요. 그 일을 하기도 바빠서. 옆집 이웃과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서 위원장은 달라진 도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주민들이 그만두라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변화하고 또 변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한 질책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과 주민들의 식사 자리를 만들어 식비를 계산한 전 마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월 3일 청주시 낭성면의 한 식당에서 정 전 부의장과 주민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지 발언을 하고 식비를 결제한 전 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 밖에도 지역의 한 카페 사장에게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오늘 낮 2시 40분쯤 괴산군 사리면 용정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져 있던 48살 남성을 발견하고 인양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날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남성이 저수지에 빠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인근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음주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서는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50대 운전자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남성이 사고 직전 지인과 함께 소주 5병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충북농협이 지역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희망 나눔 충북쌀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충북농협과 충북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은 2천만 원 상당의 쌀 5,000kg과 쌀과자 150박스를 구입해 지역 아동센터 86곳에 전달했습니다. 황중현 총괄본부장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충북농협에서 추진 중인 가족 모두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